만약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핑크색 선 5일선 부근과 파란색 선 11선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어제 C3 AI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29%까지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우리가 C3 AI는 이 쌍바닥 패턴을 예상하면서 이렇게 큰 상승 나오기 일주일 전에 매수 타점으로 알려드렸던 종목이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3월 1일 장 시작 전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시청하셔야 수익률 좋다는 거 다들 아시고 계시죠? 자, 어제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과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에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 차트하고 다우존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보시면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만약 어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상승 추세 안에서의 하락일 뿐이니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언급해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PCE 발표가 시장에서 예상한 거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큰 충격을 주지 않고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나스닥 종합지수 다시 한번 상승 추세의 상단을 향해 올라가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하나의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이번 주 신중하게 접근했었던 투자 형태를 어제 강한 매수세로 약 0.9%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를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상승 추세를 타고 결국에는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큰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도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이 노란색 선 21선 지금 전혀 깨지 않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스닥 종합지수, 다우존스 지수 둘 다 어제 PC 발표 영향 전혀 받지 않고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C3 AI 종목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었죠.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많이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어제 C3 AI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29%까지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우리가 C3 AI는 이 쌍바닥 패턴을 예상하면서 이렇게 큰 상승 나오기 일주일 전에 매수 타점으로 알려드렸던 종목이죠. C3 AI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도 돼 있었고, 차트도 이 쌍바닥 패턴의 상승 초입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겁니다. C3 AI의 이제부터 대응 방법은 하락하는 큰 음봉이 나오거나 이 핑크색 선 5일선이 깨질 때 저는 비중 축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CM 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CMR입니다. 자, ACM 리서치 보시면 어제 약 7%까지 상승해주는 모습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ACM 리서치는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로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실적 발표 한 이틀 전에 들어갔었던 종목이고, 반도체 설비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로서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공유해 드렸던 겁니다. 지금 약 3일 만에 6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저는 하락하는 큰 음봉이 나오거나 핑크색 선 5일선이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BNB입니다. 에어비앤비 보시면 이러한 큰 추세에 있어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계속 매수 타점을 주고 있죠. 제가 이때도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1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약 4%까지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 노란색 선 21선 부분에서 음봉 나왔을 때 그 다음날에도 하락하는 음봉 나올 때는 비중 축소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3일 연속 상승하는 양봉 나와주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의 의견입니다. 이제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얼마 안 남았죠. 결국에는 하단 라인에서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TQQQ, SOXL, TMF, S&P 500, FNGU, LABU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TQQQ 약 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강한 양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PC 발표가 안 좋게 나왔더라면 없으신 분들 한 번 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었지만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TQQ나 SOXL 놓치셨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서 가져왔으니 그런 종목들 바닥에 있을 때 모아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TQQQ는 여전히 대응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하단 라인에 왔을 때 매수 타점을 가져가면 되는 거고, 제가 이때도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3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TQQ는 이제 또다시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까지
한 번 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도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어제 약 8%가량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SOXL의 매매 방법은 이 상승 추세 하단에 왔을 때 매수 타점 잡으면서 모아 가시면 되고, 이 상단에 왔을 때 리스크 관리상 5에서 10% 정도의 비중을 축소해 주시면서 가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SOXL도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5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F 저번 주에 우리가 계속 매수 타점 기다리면서 목요일날 상승하는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때 매수 타점으로 들어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약 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단기, 중기, 장기 다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TMF의 매매는 지금 가격대, 즉 갈색선 121선 부근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전저점인 $40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어제 TLT로도 보여드렸었죠. TLT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1선 갈색선 부근에서 정확히 지지해주면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PY입니다. S&P 500도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전고점을 뚫는 날부터 위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계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거고, S&P 500에 지금이라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도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FNGU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NGU도 지금 뭐 TQQ나 SOXL, S&P 500과 다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 FNGU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지금 양봉이 떴기 때문에 모아갈 수 있는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LABU 보도록 하겠습니다. LABU는 지금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조정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LABU는 제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이만큼의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분간은 단기 지표, 중기 지표 다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가 났으니 당분간은 조정이 올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GOOGL입니다. 자, 알파벳은 어제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 또 한 번 지켜주는 상승하는 양봉 나와주었습니다. 알파벳의 지금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이 상승 추세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분간은 큰 상승은 나오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장기 지표가 하락 추세로 가고 있고 결국엔 알파벳이 큰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장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가 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기간은 2, 3주 정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파벳 같이 이렇게 대형주들은 오히려 내려올 때 모아가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SFT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약 1.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상승으로 지금 뭐 상승 추세로 완전히 돌렸다라고 볼 수 없고 지금은 횡보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와 같은 횡보 구간이죠. 저희가 이때 매수 타점을 한번 잡으면서 이만큼의 큰 상승을 한번 먹었었고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를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장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올라와 줘야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은 약 1, 2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TSLA입니다. 자, 테슬라 보시면 어제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고 음봉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테슬라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하락 추세를 마감하고 이제는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지지해주면서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테슬라는 앞으로 이러한 완만한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우리가 계속 이때도 매수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잡았었죠. 지금은 중기 추세, 장기 추세 다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저는 큰 걱정 없이 들고 갈 예정이 있습니다. 자, 테슬라를 주봉으로 봤을 때도 오늘 만약 4%의 하락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 이 상승하는 양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한 번 더 이 빨간색 선을 지켜주는 것이고 다음 주에도 상승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단기 지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중기 지표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NVDA입니다. 자, 엔비디아 어제 약 3%까지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었죠. 저는 엔비디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핑크색 선 5일선 부근과 파란색 선 11선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선 21선에서 지지했을 때 2차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된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이 초록색 선 61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했을 땐 강력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를 이때 모아간 것처럼 비중을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지금에서는 소액으로 분할로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MZN입니다. 아마존닷컴 보시면은 이러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결국에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 부근을 넘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아마존닷컴도 계속적으로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주고 있고, 이때도 제가 아마존닷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의 폭이 많이 남아있으니 여전히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존닷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노란색 선 21선이 깨질 때 그때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ETA입니다. 자, 메타는 아마존닷컴과 마찬가지로 큰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가 결국에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해 주었죠. 자, 메타도 제가 이때 계속적으로 전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21년도 전고점을 넘게 되면은 위에 매물대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이 상승을 즐기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메타도 지금 대응 방법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노란색 선 21선이 깨질 때 그때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마존닷컴도 메타도 다 노란색 선 21선 깨지지 않고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죠. 자, 다음으로 이베이 쿠팡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EBAY입니다. 자, 이베이 보시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베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1차적인 목표가 이 검정색 선 가격으로 봤을 때 51달러 부근까지는 보고 있지만, 지금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와 있으니 조정은 단기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쿠팡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베이보다 쿠팡이 오히려 더 괜찮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티커 스펠링 CPNG입니다. 쿠팡도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고, 쿠팡의 1차적인 목표가는 이 전고점이 있는 가격으로 봤을 때 약 20달러 부근까지 1차적으로 보고 있고, 쿠팡도 지금 단기적으로 2주 연속 계속적으로 상승해 주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조정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베이나 쿠팡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 바슈 헬스 컴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슈 헬스 컴퍼니는 위에 매물대가 거의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었고, 지금 아시아 매출 쪽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슈 헬스 컴퍼니스는 지금 가격대에서 1차 매수를 말씀드렸고, 2차 매수는 이 전고점 부분이 이때 매수 타점으로 잡으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바슈 헬스 컴퍼니스는 피부 미용기기 회사이고, 이제 막 파란색 선 뚫으면서 상승 추세를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제 말씀드렸었던 캐털리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CPRX입니다. 캐털리스트는 어제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서 1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캐털리스트의 지금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이 전고점 돌파해 주면서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작년 1월달 고점인 가격으로 봤을 때 22달러 부근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줌 비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ZM입니다. 줌 비디오도 보시면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고, 줌 비디오도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화요일날 약 1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줌 비디오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지금 이 굵은 파란색 선을 뚫고 올라와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77달러를 1차 목표가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 77달러를 뚫고 올라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 목표가로는 100달러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MCI입니다. 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어제 약 9%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2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양봉으로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이러한 N자형 파동의 상승 초입 부근에서 말씀드리면서 지금 약 20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저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대응 방법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노란색 선 21선이 깨지면 비중 축소를 한 번 더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 어제 1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장 전인데도 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AMD는 우리가 참 많이 모아갔었죠.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매수 타점을 주고 있고, 이때부터 AMD를 계속 모아가면서 162달러 부근에서도 한 번 더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을 알려드렸었습니다. 이 162달러 가격에서 제가 또다시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린 이유는 이 전고점 21년도 전고점 저항 라인 가격이 162달러 부근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과 겹치게 되면서 매수 타점을 또 알려드린 겁니다. AMD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약 3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도 지금 약 20%가량의 상승을 먹으실 수 있었겠죠. 자, 지금 AMD는 지금 상승 추세의 상단을 한 번 더 찍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QCOM입니다. 자, 퀄컴도 보시면 이러한 상승 추세로 결국에는 21년도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줄 것 같고, 어제도 약 1.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상승 추세를 한 번 더 찍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퀄컴도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 모아갔으면 되는 거고, 자, 이때도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 계속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죠. 자, 퀄컴을 보시면 지금 중기, 장기 다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은 퀄컴과 조금 다르죠. 실적도 퀄컴이 더 훨씬 좋았었고, 인텔은 이러한 완만한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 부분에서 1차적으로 지지를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1차적인 매수 가격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2차 매수는 이 완만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이 빨간색 선, 파란색 선이 겹치는 35달러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인텔 어제 약 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가격대에서 양봉으로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인텔의 지금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미니 쌍바닥 만들면서 갈색선 121선 깨고 내려가지 않고 올라와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 어제 약 3%까지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여전히 이러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저는 장기 추세도 상승 추세, 중기도 아직 데드크로스 나지 않고 상승 추세에 있으니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갈 생각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 제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해주고 있는 이 N자형 파동의 상승 초입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드렸죠. 월트 디즈니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오늘 이 전고점 가격으로 봤을 때 112달러를 뚫고 올라와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여기서 미니 N자형 파동으로 결국에 125달러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월트 디즈니의 저희 대응 방법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노란색 선 21선을 깨고 내려올 때 비중 축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 1001선 125달러까지 1차 목표가를 보고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프트 어제 제가 영상에서 이 전고점 부분을 깨게 된다라고 했을 때 비중 축소로 대응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양봉으로 이 전고점 라인을 지켜주면서 오늘도 이 가격 지켜주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전고점 라인을 뚫고 내려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리프트는 비중 축소를 하고 갈 생각이 있습니다. 자, 리프트는 이제 이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할 때 이때 굵은색 선, 파란색 선 뚫을 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약 6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은 단기 조정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리프트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이 전고점 부근에서 지지해 주면서 노란색 선 21선이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큰 상승을 보여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도 제가 월트 디즈니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팔란티어 테크는 제가 이 상승하기 이틀 전인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거고, 지금까지 약 6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도 이 노란색 부분에서 없으신 분들은 1차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다 라고 언급해 드렸고, 팔란티어 테크는 결국에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큰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U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인텔과 마찬가지죠. 이러한 완만한 상승 추세로 이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 부분에서 지지했을 때 그 다음날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5일 동안 1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결국에 21년도 전고점인 이 부분을 뚫고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블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Q입니다. 자, 블록도 보시면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제가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거고, 자, 블록은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지금 가격대에서 1차적인 매수, 그 다음에 가격으로 봤을 때 $65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앞으로 나오게 될 상승 추세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블록이 만약 지금 최근에 올라왔었던 $83의 고점을 뚫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1차 목표가를 이 검정색 선 라인이 있는 가격대로 봤을 때 $120 부근까지 궁극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IONQ입니다. 자, 아이온큐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약 8%가량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장에서도 아이온큐는 좋게 보고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매매 방법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빨간색 선 241선 부분에서 1차 매수를 진행했었고 이제 파란색 선 481선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 지지 후 반등 보고 매수 타점을 잡을 계획이 있습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 약 $8.5 부근입니다. 자, 다음으로 리게티 컴퓨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RGTI입니다. 리게티 컴퓨팅 아이온큐하고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이죠. 저는 리게티 컴퓨팅이 아이온큐보다 차트도 훨씬 좋고 실적 발표도 3월 27일 날 있기 때문에 더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약 4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굵은색 파란색 선 라인 1차적인 목표가 어제 정확히 터치해 주면서 결국엔 종가는 음봉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핑크색 선 5일선 깨지 않았고 파란색 선 11선도 깨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만약 리게티 컴퓨팅이 핑크색 선 5일선과 파란색 선 11선 뚫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비중 축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어제 약 18%가량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오게 될 때는 비중 축소로 대응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어제는 이 핑크색 선 5일선과 이 파란색 선 11선도 동시에 뚫고 내려온 모습 볼 수 있겠죠.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는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서 제가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그 후로 약 90%가량의 상승을 보여줬고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 이 5일선이 깨지거나 이렇게 큰 음봉이 나왔을 때는 리스크 관리로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게 나오면서 어제 큰 하락을 보여준 겁니다. 자,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는 이 노란색 선 21선을 깨지 않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베스트인 모습인 겁니다. 자, 어제 새롭게 들어오는 구독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저의 매매 팁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 종목들의 비중을 보통 이 거래대금 순으로 비중을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습니다. 자, 마블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RVL입니다.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이고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는 3월 7일 날 있습니다. 저는 그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 상승 추세 상단을 바라보고 지금부터 마블 테크놀로지 모아갈 생각에 있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도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결국에 21년도 전고점 부근까지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웨스턴 디지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WTC입니다. 웨스턴 디지털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 지금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도 지금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웨스턴 디지털을 조금씩 모아갈 생각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그나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GNI입니다. 자, 매그나이트는 28일 날 실적 발표를 하였었죠.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지금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고 저는 이 전고점 가격으로 봤을 때 $14 부분까지는 충분히 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매그나이트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에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케어DX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CDNA입니다. 케어DX도 이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제가 매수 타점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케어DX는 제가 8.5달러 손절 라인을 잡고 매수 타점을 들어갈 겁니다. 케어DX는 적자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케어DX가 실적 발표를 하였었는데 지금 시장 기대치에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가지만 케어DX는 손절 라인 8.5달러 부근 잡고 들어갈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에어로바이러먼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VAV입니다. 에어로바이러먼트는 드론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실적 발표는 3월 4일날 있고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에어로바이러먼트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에어로바이러먼트도 손절 라인 갈색 선 121선을 잡고 들어갈 겁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 120달러 부근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OPRA입니다. 오페라 또한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 타점으로 들어갈 생각이고, 오페라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저는 지금부터 큰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페라의 지금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이 전고점 부분을 뚫고 큰 상승이 한번 나와주면은 그 위에는 이제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계속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퍼브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PUBM입니다. 자, 퍼브매틱 보시면은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고, 굵은색 파란색 선도 지금 뚫고 올라와 주면서 지금 1차적으로 상승해 주면서 조정 마치고 다시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 관련 회사이고 지금 실적 발표를 하였었는데 영업이익도 대폭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큰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무조건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수익일 때도 어느 위치에서 한 번에 다 팔아야지 하는 것보다 지지선이 깨질 때마다 분할로 수익 매도를 해주시는 게 상승 추세를 다 먹을 수 있는 하나의 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새롭게 매수 타점에 와 있다는 종목들을 조금씩 모아가시면 결국에는 계좌는 우상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와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는 제가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한 데 있어서 힘의 원동력이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